네,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은 단기자금 운용 고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발행 어음이 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 하면 은행 예적금부터 먼저 생각이 나시죠. 하지만 이제 증권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발행 어음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단기성 자금을 예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여기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발행 어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발행 어음이 어떤 상품인가요, 은행님? 네, 발행어음은 이제 증권사가 발행한 상품인데요.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신용으로 내놓은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고객이 맡긴 예수금을 통해서 다양한 자산들, 뭐 부동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애초에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만기의 원금이랑 그리고 미리 정해져 있는 수익률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증권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모든 증권사에서 다 발행어음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선정된 증권사들이 자체적인 신용으로 이제 자기 자본 200% 내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증권사에서만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마지막으로 KB증권 이렇게 4개의 증권사에서 우리가 발행어음 상품을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증권사마다 이제 약정 수익률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 9월달 어제를 기준으로 대부분 1년짜리에 대한 발행어음 수익률이 4.3%에서 3.55% 수준이고요. 특판 상품의 경우에는 한 5%를 넘어가는 특판 상품들도 때때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판 상품은 이제 토스어플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발행어음 어렵게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 예금보다도 약간 좀 이율이 높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은행의 예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증권사의 발행어음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발행어음이랑 은행 예금이랑 내가 보유한 기간만큼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받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조금 비슷할 그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발행어음의 그럼 장점과 단점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발행어음의 첫 번째 장점은요. 미리 약정된 수익률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은행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있지만 이게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뭐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야 된다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까다로운 상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약정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수익률이 그래도 은행 예적금 상품보다는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발행어음 자체가 은행 상품보다는 금리가 높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성 자금을 예치할 때 네. 투자자들이 좀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고금리 예금 상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만기가 이제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가온 만기를 맞춰서 그 자금이 이제 은행 상품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발행어음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증권사들의 전망이고요. 실제로 지금 4대 증권사의 2분기 말을 기준으로 발행어음 잔고가 32조 한 8천억 원 수준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한 40% 정도 잔고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잔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투자증권인데요. 네. 한국투자증권의 지금 발행어음 잔고가 13조 3,800억 원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4개의 증권사 중에서 발행어음에 대한 수익률이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발행어음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발행어음 쪽으로 몰린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잔고가 사실 늘어나게 되면 증권사들의 위험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리스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사들도 자기 발행어음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자의 경쟁을 펼쳐야 돼요. 그러면 다른 증권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증권사들도 결국에는 역마진이라던가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약정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원금이랑 이자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기라던가 아니면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증권사들이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행어음 자체가 1년 이상인 상품이 없어요. 다 1년 네. 이내거든요. 그래서 짧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예치해야 된다는 부담이 적다는 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약정된 수익률이 보장이 되고 추가적으로 뭔가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수익률도 예금보다는 약간 네. 좀 높게 가져가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일단 1년 이내에 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럼 발행어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발행어음의 단점은 이제 안전 지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조금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은행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은행이 뭐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 나면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맞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리보다 제가 아까 전에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고 했잖아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만 만약에 증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하게 된다면 이 원금을 우리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 중에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도 말했다시피 이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들은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안정성이 높은 저위험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발행어음은 제가 아까 전에 1년 미만의 상품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성 말고 장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처를 찾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발행어음이 어떤 개념을 가져가고 있는지 예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발행어음도 원화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네. 외화로도 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발행어음의 종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발행어음의 종류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화와 외화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는 원화 발행어음이 있고요. 네. 또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는 외화 발행어음 또는 달러 발행어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금리라던가 환율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원화라든지 외화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매력 또는 조금씩 다를 수가 그렇죠. 있고요. 네.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 원화 발행어음의 1년치 수익률은 한 4.5%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화 발행어음은 5.45% 수준으로 원화보다는 외화 쪽의 발행어음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달러 맞죠. 모으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외화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모으시는 분들이 달러를 모으면서도 발행어음에 함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만 모으는 것보다는 발행어음, 그 외화 쪽의 발행어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환전을 할 때 환전 수수료도 수수료가 있잖아요. 있죠.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행어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지만 또다시 발행어음이 수시 입출금식, 만기형, 적립형으로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수시 입출금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형의 경우에는 내가 발행어음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는 CMA 통장을 개설하면서 이쪽에서도 발행어음을 수시 입출금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내가 매수 매도를 직접 매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MA 발행어음형으로 가입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재테크 시간에 CMA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CMA도 뭐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이렇게 좀 종류가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CMA 통장을 개설할 때 대부분은 RP형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지만 네. 발행어음형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이제 우리의 예세금을 갖고 똑같이 발행어음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미리 약정된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파킹 통장처럼 CMA 발행어음형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행 어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원화 그리고 외화로 둘 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수시 입출금형, 만기형, 적립형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되고 말씀 먼저 주신 수시 입출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CMA 발행 어음형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 이자도 받고 입출금에 대하여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눠주신 것 가운데 만기형과 적립형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이제 만기형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만기형의 경우에는 발행어음이 짧게는 뭐 일주일에서 한 달 그리고 이제 최대 1년까지로 만기가 계속 나눠져 있는데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도 높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적립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은행의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서 만기일에 원금이랑 수익금을 함께 지급받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시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중도 해지를 네. 할 경우에는 수시형의 경우에는 그래도 중도 해지를 할 때도 같은 금리를 적용을 받게 되지만 만기형이라던가 적립형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때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약속된 수익률의 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만기까지 끝까지 가서 이자를 받게 될 경우에는 네. 세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네. 세금 우대라든지 비과세 혜택을 여기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 되고요. 세금 우대와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은행 금리, 은행 쪽에 대한 금리가 조금 더 낮아도 은행 상품의 경우에는 그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 수익금을 따졌을 때 세금 혜택을 받았을 때 은행의 상품의 수익성이 조금 더 높다면 이쪽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똑같이 은행 상품이나 발행어음 둘 다 세금 혜택을 못 받는 조건 하에서는 금리,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발행어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자 혜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재테크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했던 게 또 ISA 계좌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또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는 발행 어음을 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나 안타깝게도 안 ISA 되는군요. 계좌에서도 이제 발행어음을 따로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ISA 계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뭐 IRP 계좌도 함께 알아봤었고 또 연금 계좌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봤었는데 이 모든 계좌에서 발행어음에 대한 매수는 불가능하다라는 네.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발행어음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건 CMA라던가 아니면 위탁계좌로만 가능하다라는 것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행어음 특판 상품들을 조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특판 상품의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스 어플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토스의 금융상품 찾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클릭해 보시면 바로 발행어음 상품들이 이제 쭉 상단에 뜨는데 이제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한창 이제 6개월에 6%대짜리 특판도 있었거든요. 이게 보통 은행에서는 뭐 30만 원짜리 아니면은 1년에 6% 이렇게 되지만 이게 금액에 대한 그것도 없고 제약도 제한이 없고 없어요. 6개월 네. 동안 6%를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좀 그쵸.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판 상품들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토스에서 발행어음 특판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게 토스와 제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전에 증권사가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4개의 증권사의 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스뱅크에서 내가 그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한국투자증권, 뭐 KB증권에 계좌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토스뱅크를 통해서 증권사의 계좌를 신규로 만들어야만 이쪽에서 특판 상품의 발행어음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행 어음의 특판 상품에 대해서도 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재테크에 또 활용을 해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발행 어음에 대해서는 조금 금리가 낮을 때 확실히 매력도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그냥 은행 예치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는 그래도 은행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저도 네. 7월 달에 지금 특판 상품 6개월짜리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또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는 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여서 되게 재미있는데 네. 지금 7월에 가입해서
그때 금리가 4.5였나? 그 네.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개월 됐는데 2달 정도, 네. 이자가 한 16만 원인가? 이 오, 정도로 꽤 쌓여가지고 되네요. 그쵸? 굉장히 그래서 쏠쏠하네요. 굉장히 쏠쏠하다. 빨리 만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행 어음 조금 은행의 이런 금리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을 갖고 증권가에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보호 해소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라든지 가입할 수 있는 계좌도 약간은 과세 혜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좌에 좀 한정적으로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발행 어음도 재테크 수단의 한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그리고 2부는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 투자, 그리고 전략,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명절이 있는 한 주여가지고 오늘 거래량 좀 한산한 편이고요. 시장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들 좀 같이 버무려서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